자,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영조와 정조가 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됐는지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즈음부터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붕당이란 붕자에 무리 당자를 써서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처음에는 붕당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붕당에 속한 사람들도 다른 편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사이좋게 정치를 했지요.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 간의 의견 대립이 자주 일어나면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사라지고 비난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부정적인 비판으로 바뀌면서 붕당 간의 정치적인 싸움이 치열해졌는데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 잠깐 이 얘기를 했었죠. 자, 영조는 이처럼 신하들끼리 붕당으로 편을 갈라서 대립하는 것이 왕권을 약하게 만들고 조선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걸 펼쳐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했는데요. 자, 영조의 탕평책은 여러 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뽑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영조가 워낙 강하게 탕평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각 붕당에 속한 신하들도 영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당파 중에 능력 있는 인물들이 골고루 뽑혀서 영조와 함께 여러 개혁 정치를 이뤄냈는데, 자, 영조는 이렇게 탕평비라는 것도 세웠는데요. 이 탕평비에는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군자란 유교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 서로 편을 가리지 않아야 이런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영조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요? 자, 영조는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는데, 탕평채에 쓰인 재료들은 당시 각 붕당을 나타내는 색깔들과 같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재료들이 모여서 맛을 내는 탕평채처럼, 자, 그러면 영조가 이런 탕평책을 바탕으로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는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는데, 당시 군역이라고 해서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두 필의 옷감을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 필로 줄여줬던 게 바로 영조의 정책이었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3번까지 재판을 받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사치를 금지시키고 본인부터 검소하게 생활 습관을 들이는가 하면 금주령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먹을 곡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많은 책을 편찬해서 학문과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쭉 넘어가면 이제 정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조와 정조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영조의 아들이 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영조와 정조 사이에는 사도세자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인재를 고루 뽑아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장각이란 곳을 설치해서 젊은 학자들에게 나라님과 관련된 여러 학문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자, 규장각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던 왕실의 도서관이었는데요. 수만 권의 책을 갖추어 두고 정조가 여러 학자와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규장각의 학자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는데요. 자, 백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등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건데요. 당시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유기전이란 곳과 시전의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금난 정권을 없애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전국적으로 들어서고 상인들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정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상업의 중심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 또한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고자 했는데요. 장용령이라고 해서 국왕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왕권을 강하게 해주는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붕당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교과서 91쪽에는 수원화성 건설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을 찾아보는 탐구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수원화성은 조선의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이를 건설하는 데 활용한 설계도와 도구는 화성성역 의궤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전해져 오고요. 수원화성은 정조 시기의 우수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 또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화성성역 의궤에 남아있는 거중기와 농로의 모습, 그리고 수원화성의 축조를 상상해서 그린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이 수원화성을 건설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백성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